계속해서 Chapter 8 Signal Processing Application 가운데 8.2 섹션 보겠습니다. 8.2 섹션은 Digital Audio Effects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오디오 소스가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DSP로 프로세싱 한 다음에 그걸 뭐 앰프던 앰프 쪽으로 연결하겠죠. 그래서 앰프가 다시 스피커로 연결되던 뭐 하겠죠. 그래서 이쪽 그 DSP로 오디오 이펙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딜레이 그리고 뭐 에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 딜레이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DSP 그러니까 오디오 이펙트 중에 가장 뭐 펀더멘탈하다. 그래서 이게 빌딩 블록이 된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뒤에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는 데 있어서 이게 하나의 어떤 기초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가 예를 들어서 소리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쪽으로 딜레이를 시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개 딜레이 시키면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바로 리버브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잔향에 의한 마치 우리가 콘서트 홀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펙트를 넣어주려면은 결국은 딜레이가 그러니까 여러 개가 중첩되어 있는 것을 리버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딜레이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겠다 이겁니다. 자, 위의 내용은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repeated and multiple reflection은 결국은 리버브 효과를 낸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뭐 방이던 아니면 뭐 홀이던 성당 아니던 간에 어쨌든 벽면에서 마구 튀어나오는 그 소리들이 이제 같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다이렉트하게 들리는 소리하고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잔향인데 그러니까 리플렉션 된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합쳐서 들으면은 결국은 그거를 우리가 이제 리버브라고 얘기를 하죠. 리버레이션인데 그거는 결국은 뭐 그 딜레이 된 거 여러 개가 합쳐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만약에 이제 그 가장 간단한 그 딜레이를 우리가 준다고 하면은 또는 뭐 그러니까 싱글 리플렉션 또는 에코 이거는 어떤 필터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냐면은 요 x of n은 지금 다이렉트하게 들어온 거고요. 그다음에 xn-d가 이제 d만큼 샘플이 딜레이돼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a는 이제 그 잔향의 어떤 크기를 a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디퍼런스 이퀘이션으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걸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풋을 그 유닛 샘플 시퀀스로 집어넣으면은 이 식이 나오고 그다음에 양변을 z 트랜스폼을 취하면은 이제 이러한 수식이 나오고 그다음에 z 대신에 exponential j 오메가를 대입을 하면은 우리가 frequency response를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의 magnitude response는 뭐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difference equation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구현을 하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그 에코 프로세서 즉 딜레이를 주는 프로세서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보면은 여기 d만큼 딜레이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a를 곱해서 합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맨 마지막 그림은 이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폰스를 그린 거죠. 이 에코 프로세서의 임펄스 리스폰스를 그리면 뭐 이러한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다이렉트한 패스고 두 번째 들어오는 거는 이제 잔향에 의한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z 트랜스폼을 우리가 0으로 이렇게 만든 z가 뭔지 살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 0의 위치를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여기 0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magnitude response의 형태가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이게 어떤 FIR 지금 FIR 필터죠, 그렇죠? 네, IR 필터는 아니고 분모의 폴리노미얼이 없었죠. 그래서 FIR 콘 필터의 형태를 띠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머리빗처럼 생겨서 이제 콘 필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거는 그러니까 successive echo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사실상 리버브에 해당이 되는데 리버브는 뒤에 또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바로 다이렉트하게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뭐 벽을 튀겨서 D만큼 딜레이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2D만큼, 이건 3D만큼. 근데 그 파라미터를 하나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D라는 파라미터가 하나 있고 여기 A하고 A 스퀘어, A 큐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할 때 이제 이 시스템의 트랜스퍼 펑션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의 frequency response를 그려보면 아래와 같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zero가 이렇게 쭉 있죠. 예. 그리고 중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폴 제로 캔슬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에는 없어지고 다시 제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제로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폴 제로 캔슬레이션이 있어서 없어지고 뭐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오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고 폴 제로 캔슬레이션이 일어나는 곳에는 이제 제로로 가지 않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밑으로 가는 거, 위로 가는 것만 자꾸 보게 되는데 이 밑으로 가는 게 이게 이제 그 제로의 위치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를 무한대개, infinite number of successive echo를 더하면은 뭐 이거는 이제 당연히 그 리버브 효과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버브라는 게 뭐 그러면 딜레이가 몇 개가 돼야지 리버브냐 뭐 이렇게 그거는 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충분히 많은 거 네. 그런 잔향 효과를 다 내는 거를 우리가 리버브라고 하죠. 그러면은 결국은 딜레이가 여러 개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무한개 있다라고 치면은 임펄스 리스폰스는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양변을 Z 트랜스폼을 취하면은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얻는 이거는 뭐 그 등비수열이라고 생각하고 급수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로 구해줄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IIR 콤 필터가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모에 지금 폴리노미알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IO 이퀘이션, IO 디퍼런스 이퀘이션이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이러한 그 리버브를 플레인 리버레이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플레인 리버레이터 말고 이제 뒤에 그 로우 패스 리버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구별돼 가지고 이거는 플레인 리버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플레인 리버레이터 구현하는 블록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펄스 리스폰스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인피니티로 지금 계속 나가는 거죠. 여기는 지금 3개밖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3개밖에 안 보이지만 이제 계속해서 나가는 게 이제 그 플레인 리버레이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그 매그니튜드 리스폰스를 그려보면은 뭐 이러한 형태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폴밖에 없었죠. 그래서 폴이 이제 이 위치에 지금 폴이 있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서클 바로 안쪽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음악에서는 가끔은 이 디케잉하는 에코의 위치가 어떤 그 다른 익스터널 프리퀀시, 그러니까 뭐 드럼 비트에 이렇게 맞추는 거를 시도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드럼의 뭐 퍼스트 비트에 맞춰서 이렇게 기타가 뭐 들어간다든가 할 때 여기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조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8.2.2 섹션에서는 플랜징, 코러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잠깐 뭐 기초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샘플에서 D만큼 딜레이를 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100ms보다 더 크다 딜레이가 100ms보다 더 크면은 이거는 이제 완전히 따로 그 딜레이된 시그널로 따로 들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뭐 그러니까 반복되는 어떤 뭔가가 이제 나중에 들리는 거고, 만약에 이 딜레이가 10ms 이내다 그러면은 이거는 에코로 판별이 안 되고 그냥 다이렉트 사운드하고 섞여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너무 그 딜레이가 짧으면은 그거는 그냥 우리 귀에 하나로 들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콤 필터, 우리가 지금 그 IIR 필터 그거 보면은 이제 콤처럼 생겼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겼었죠. frequency response가.
그럴 때는 어떤 프리퀀시들은 유달리 강조가 되고 어떤 프리퀀시들은 이렇게 비죠. 예, 그래서 이 빈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서 이걸 이제 홀로우하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꽉 찬 그런 음악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느낌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딜레이를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방법으로 또 사용을 할 수 있냐면은 그 사운드 소스의 어떤 스테레오 이미지를 강조를 할 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게 레프트 스피커가 있고 라이트 스피커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당연히 다른 스테레오면은 다른 그 신호를 넣어주죠. 그런데 이게 모노더라도 약간 실제로는 사운드가 똑같은데 모노 같으면 레프트나 라이트나 그냥 똑같은 걸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채널이. 근데 이거를 레프트 스피커 쪽에 약간 딜레이를 주면은 마치 지금 스테레오 음악인 것처럼, 즉 레프트하고 라이트가 뭐 다른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느낀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다음에 적당히 이제 딜레이를 줌으로 해서 이 소리가 나는 그 위치를 지금 같은 경우 뭐 레프트 라이트가 있으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뭐 소리가 이렇게 가운데에서 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레프트 사운드를 약간 딜레이를 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치 그러니까 이 소스의 그 위치가 그러니까 그 빨리빨리 들리는 거, 그러니까 라이트 쪽에 어떤 그 소리의 소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라이트 쪽이 우리한테 소리가 빨리 들릴 테니까 어떤 소리의 어떤 이미지가 처음에는 여기 있었는데 우리가 레프트 쪽에 딜레이를 주면 마치 오른쪽에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살펴볼 그 오디오 이펙트는 플랜징입니다. 그래서 플랜징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딜레이 D를 컨스탄트로 놓지 말고 이거를 시간에 따라서 바뀌게 만들면은 우리가 플랜징 이펙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플랜징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음악에서 사용이 되죠. 뭐 대표적인 노래가 뭐 몇 개 있는데 하여튼 뭐 넘어가기로 하고, 그 플랜징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보면은 지금 딜레이 그 수식에서 여기만 달라졌죠. 이게 여기가 constant delay가 아니고 어떤 variable delay를 주는 거죠. 그래서 flanging effect를 얻으려면은 이 d of n을 어떤 constant로 놓지 말고 이런 식으로 변화하게, 지금 사인파로 변하는 거죠. 그런데 뭐 1-코사인이라고 한 이유는 이제 이걸 계속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바랬기 때문이고, 이 fd가 이제 그 flanging effect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이 fd라는 그러니까 어떤 low frequency로 이 딜레이를 변화를 시키면 전체적으로 flanging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그 폴리스의 기타리스트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밴드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flanging effect를 나타낸 우리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블록 다이어그램을 이거 보면은 그냥 딜레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딜레이인데 이 딜레이 자체를 이제 variable로 놓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딜레이의 frequency response는 이제 이러한 형태로 생겼었는데, 지금 이 딜레이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이 피크의 위치 자체가 흔들리고 이 너치의 이 위치 자체가 이렇게 조금씩 흔들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운드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frequency 피크가 이렇게 흔들리는, 그러니까 frequency가 안정적이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 살짝 흔들려 주는데 사실 이런 거는 그 비브라토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그 frequency를 살짝 바꿔주는 거. 그래서 요게 이제 flanging effector의 그런 그 역할을 해주는 그런 블록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디지털 필터로 flanging effect를 구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왼쪽은 flanged sinusoid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그 실선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d of n을 살짝 바꿔줌으로 해서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마치 그 프리퀀시가 달라지는 것처럼 되죠. 마치 FM 그 시그널을 보는 것처럼 높아졌다가 프리퀀시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런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원래 오리지널한 그 다이렉트 패스, 그러니까 다이렉트 시그널에 그냥 더하죠. 그러면은 이제 이와 같은 플랜징 이펙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냥 사인파 이거에다가 여기서 지금 약간 FM 모듈레이티드 된 사인파 같은 이런 게 나타나는데 요거를 이렇게 더한 거죠. 그것을 우리가 플랜징 이펙트다 이렇게 부릅니다. 플랜징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프리퀀시의 그러니까 피크 프리퀀시나 너치의 그 위치를 이제 살짝 흔들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코러스는 어떤 이펙트냐면은 여러 사람이 마치 그 똑같은 그러니까 same piece라고 하는데 똑같은 음악을 연주하는 듯이 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음악을 연주를 하는데 그 똑같은 음악을 다른 한 두세 명이 더 연주하는 거. 지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 그림을 보면은 똑같은 음악을 세 명이 연주하는 것 같이 이제 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딜레이를 살짝 랜덤하게 주고요. 물론 여기서 딜레이를 크게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랜덤하게 주되 아주 작게 뭔가 흔들리는 딜레이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연주자마다 그 박자 감각이 좀 다를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연주자가 서 있는 위치 자체가 다를 테니까 연주자가 똑같이 연주하더라도 내가 들을 때는 그 다이렉트하게 하는 연주자의 거를 들을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연주자는 그 옆에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약간의 딜레이도 있을 거고 하니까 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도 살짝 뭐 그 연주자가 뭐 바로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더 뒤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어떤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그것들을 합쳐서 들려주는 거, 이것이 이제 코러스 이펙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딜레이를 뭐 어느 정도 픽스드 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 랜덤 딜레이를 주는데 보면은 뭐 굉장히 작은 값으로 어떤 로우 프리퀀시 랜덤 시그널을 줌으로 해서 그 오리지널한 시그널하고 큰 차이가 없게 대신에 약간의 베리에이션을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코러스 이펙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그 randomly delayed sinusoid가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점선은 원래 오리지널한 그 다이렉트 사운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실선이 지금 약간 그 랜덤 딜레이하고 그런 걸 준 거죠. 그 다음에 랜덤 앰플리튜드도 줘야 되는데 지금 딜레이만 랜덤하게 줬습니다. 그래서 랜덤 딜레이를 줬을 때 약간 흔들리는 게 보이죠. 그렇죠? 그럴 때 그것들을 합치면은 이런 코러스 이펙트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다음 이펙트는 페이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기타리스트나 키보디스트나 보컬리스트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이펙트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플랜징하고 코러스는 뭐 써보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 사실 페이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플랜징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다이렉트 사운드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딜레이드 된 버전이 있는데 이 딜레이드 버전을 여기서는 이제 딜레이를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멀티플 그 너치 필터가 있어가지고 어떤 특정 프리퀀시를 안 들리게 만드는 거죠. 너치라는 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거를 이제 너치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 프리퀀시 부분을 안 들리게 만들죠. 그래서 어떤 너치 필터가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합쳐서 구현하는 것이 이제 페이징 이펙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즈 이펙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플랜징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하고 다만 이제 그 이 스위핑 너치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어떤 특정 주파수가 계속 흔들리게 되는데 그렇죠? 랜덤하게 흔들리게 되니까 그 플랜징에서도 마찬가지였었죠. 플랜징에서도 그 딜레이드 된 버전을 더하는데 그 딜레이 자체를 우리가 랜덤하게 조정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흔들리는 프리퀀시를 느끼게 만드는데 그것들이 equally spaced 되어 있는데 아예 그 phasing 이펙트의 경우에는 그 너치의 위치 자체가 unequal하게 간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자유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 위치 자체가 인디펜던트하게 컨트롤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그 페이스 시프트를 위한 그 narrow notch 필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싱글 너치 필터죠. 그러니까 싱글 너치 필터의 frequency response, 특히 이제 magnitude response 이렇게 적었고 이제 phase response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메가 제로라는 프리퀀시 파트에 어떤 프리퀀시를 아예 없애버리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notch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effect of flanging하고, 그러니까 flanging, coarseing, phasing 이런 거는 전부 다 어떻습니까? 그 필터 코에피션트가 이게 고정되어 있지가 않죠. 예, 그래서 이게 타임 베링 필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프리퀀시가 계속 움직이거나 딜레이가 계속 랜덤하게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션 해서, 그래서 이게 그 타임 인베리언트한 필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adaptive signal processing 이런 데서 좀 제대로 배운다. 즉 또 뭐 아웃풋에 따라서 아니면 인풋 특성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가 필터 코에피션트가 조정되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적응 신호 처리라고 해서 adaptive signal processing이라고 하죠. 예, 8.2.3 섹션의 디지털 리버브 보겠습니다. reverberation이네요. 그래서 direct sound가 먼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early reflection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reflection까지 이렇게 세 개로 구별을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콘서트 홀의 사운드 퀄리티를 우리가 흉내를 내고 싶을 때 그 그러니까 reverberation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뭐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그 relative location,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서 소리가 난다는 것까지 느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거를 어떤 주어진 홀이 있을 때, 예, 그거를 디지털로 그 시뮬레이션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뭐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그 typical한 그 reverberation 그 impulse response를 우리가 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예, 그냥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는 없고, 그냥 early reflection은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그 late reflection은 어느 정도 있다. 뭐 그 정도로 이렇게 모델링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디지털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gated reverb처럼 우리가 어떤 IR response를 이렇게 FIR로 잘라가지고 뒤에 부분은 이게 완전히 잘라버리는 거, 예, 그런 것들은 우리가 디지털로는 아주 쉽게 구현이 가능한데요. 뒤에 거 그냥 잘라버리면 되니까 impulse response에서 뒤에 잘라버리면 되는데, 아날로그 방법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이펙터 가지고는 그런 효과를 만들기는 어렵다. 꼭 할 수 있겠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아날로그 회로에서는 R하고 C,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이런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뒷부분을 이렇게 잘라낸다는 거. 지금 보면은 이 gated reverberation response라고 해갖고 이 뒷부분을 이렇게 아예 잘라버렸죠. 그래서 여기 gate time 해가지고 gate time 안에 들어오는 것들은 살려놓고 impulse response는 그대로 살려놓고 뒷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는 거, 예, 이런 것들은 아날로그에서는 이제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그 팩터는, 예,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항에 콘덴서에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확 샘플을 잘라버리거나, 예, 이런 오퍼레이션들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리버브 쪽을 본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를 보는 게 아니죠. 그리고 어떤 그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의 잔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시스템의 어떤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를 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펙터들하고 다르게 이 리버브 이펙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plain reverberator. 그래서 그 리버브 보내면은, 그러니까 지금 impulse response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direct sound 오고 잔향이 이런 식으로 들어올 때, 이것을 구현하는 필터는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이런 필터였었죠. 근데 이것의 그 frequency response, magnitude response를 그려보면 이제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제 IIR 콘 필터였었죠. 예, 지금 빛처럼 생겼으니까 콘 필터라고 하고, 이거는 IIR 필터죠. 예, infinite impulse response 필터인데, 여기 폴의 위치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폴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런데 이 폴의 위치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리버브에서 우리가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특정 프리퀀시, 그죠? 이 프리퀀시하고 이 프리퀀시하고 이쪽 프리퀀시하고 이쪽 프리퀀시.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게 DC 성분이지만 어쨌든 DC 성분은 뭐 거의 안 들리긴 하겠군요. DC에 가까우니까. 근데 어쨌든 그 어떤 특정 프리퀀시만 세게 들리고 다른 프리퀀시는 잘 안 들리죠. 그렇죠? 대부분 이제 바닥권에 가 있으니까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대부분의 프리퀀시 대역에 잘 들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슈레더라는 사람이 이것을 약간 모디파이드 해가지고 올 패스 버전의 그 플레인 리버버레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뒤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 패스 필터라고 했으니까 이제 요걸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프리퀀시 대역에 대해서 매그니튜드가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올 패스 필터를 뭐 배우신 분은 알겠지만 대략 뭐 이런 형태가 되고요. 올 패스 필터의 경우에. 그래서 이거를 바꿔서 쓰면은 IO 디퍼런스 이퀘이션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그 올 패스 리버버레이터의 왼쪽은 canonical implementation이고요. 오른쪽은 파랄렐 형태로 구현을 해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다 올 패스 리버버레이터를 구현을 해놨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슈레더의 그 리버버레이터, 그것의 임펄스 리스폰스를 보면은 이렇다. 이건 뭐 그냥 잔향이 이렇게 잘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그 올 패스 그 리버버레이션, 올 패스 리버브 말고 플레인 리버브의 또 베리에이션으로 많이 알려진 것이 그 로우 패스 리버브입니다. 그래서 로우 패스 리버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지금 G of Z라고 여기 피드백 패스에 그 플레인 리버브 같은 경우는 그냥 A라는 컨스턴트였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A of Z에다가 그 로우 패스 필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G of Z라는 로우 패스 필터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다시 하나씩 이렇게 전개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타임 도메인으로 넘겨서 인버스 Z 트랜스폼을 하면은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로우 패스 리버브의 형태를 보면은 첫 번째 패스에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반사파에서는 그냥 그 G of N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고, 두 번째, 그러니까 N of D,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반사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사파에서는 어떤 텀이 나오냐면 G하고 G의 자기 자신하고 컨볼루션한 텀.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넓게 퍼지게 되죠. 왜냐면 컨볼루션 하게 되면 왜 이렇게 넓게 퍼지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여기 듀레이션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T인 펄스랑 자기 자신하고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삼각파로 돼가지고 폭이 이렇게 2T로 넓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이 삼각파 두 개가 또 컨볼루션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넓어져가지고 여기는 이제 4T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하고 컨볼루션 하게 되면은 계속 폭이 넓어지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돼요. 계속 컨볼루션 하다 보면 이제 가우시안 형태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로우 패스 리버브의 형태를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건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가 플레인 리버브의 경우는 이렇게 샤프한 거 4개가 들어왔는데, 자, 올 패스 리버브는 오히려 이거는 반대로 떨어지네요. 반대로 떨어지고 아래쪽으로 떨어졌다가 뭐 이렇게 들어오고, 그렇죠? 근데 여기가 0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특별히 뭐 달라진다고 보긴 약간 어려운데요. 웨이브폼 자체로 봤을 때는. 근데 로우 패스 리버브는 확실히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샤프한 잔향이 들어오고 나중에 들어오는 잔향들은 어때요? 이렇게 굉장히 뭉개져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하이 프리퀀시 성분도 잔향으로 들어오는데 나중에는 어때요? 잔향은 로우 프리퀀시 성분밖에 안 들어오죠. 근데 이게 실제 상황이랑 굉장히 닮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이 프리퀀시 성분은 직진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직진성이 강해서 회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잔향으로 많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그 잔향을 테스트를 해보면 우리가 그 방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 이제 잔향도 들리죠. 근데 방이 클 경우에 특히나 잘 들리겠죠. 근데 이 잔향은 대부분 그 로우 프리퀀시 성분만 남아요. 하이 프리퀀시 성분은 직진성이 강해서 이렇게 잔향으로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잘 표현이 됩니다. 로우 패스 리버브에서. 이건 이제 로우 패스 리버브를 보여주려고 이건 로우 패스 필터죠 지금. 로우 패스 필터에 그냥 예를 든 거고, 요거는 뭐 프로그래밍 한 걸 보여주는데
로우 패스 그 리버브 필터에 여기 뭐 C alloc 함수는 그 M alloc 함수라고 그러니까 메모리 allocation 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W에다가 이제 많은 메모리를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그 사이즈만큼.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로우 패스 필터에다가 뭐 제공을 한 건데 이건 뭐 자세히 하진 않겠습니다. 뭐 텍스트에다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로우 패스 리버브 필터를 보여주고 있고 중요한 파트는 이거죠. 그렇죠? 예. 여기서 플레인 리버브 같은 경우는 이 G of Z가 그냥 이렇게 A라는 컨스탄트였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로우 패스 필터가 여기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로우 패스 필터가 계속 피드백을 해줘가지고 피드백을 해주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합쳐져서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향으로 로우 패스 성분은 계속 남되 하이 패스 성분은 어때요? 이 로우 패스 필터 때문에 잘라지죠. 즉 아웃풋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 하이 패스 성분, 즉 하이 프리퀀시 성분은 다 잘라져 가지고 잔향으로는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레인 리버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데 올 패스 리버브의 경우는 처음에 네거티브로 가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들어오는 뭐 그런 형태를 띈다라는 거고 로우 패스 리버브 보면은 어때요? 플레인 리버브랑 어느 정도 닮아 있긴 하지만 처음엔 굉장히 샤프하고 삐죽하죠. 그죠?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 성분이 남아 있지만 잔향은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그 리플렉션 돼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은 뭐예요? 이렇게 둥글둥글한 것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우 프리퀀시 성분은 살아있되 하이 프리퀀시 성분은 더 이상 잔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서 사용되는 그런 그 퍼스트 오더 로우 패스 필터죠. 그 로우 패스 필터의 그 매그니튜드 리스폰스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뭐 주의하실 거는 이 파이가 뭐예요? 이게 제일 큰 프리퀀시죠. 그렇죠? 여기는 파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 대칭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어차피 로우 패스 필터니까 이쪽에는 이제 폴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쪽에 제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로우 패스 리버브에 우리가 매그니튜드 리스폰스를 보면은 뭐 이런 형태를 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아무래도 로우 패스 정보, 그러니까 로우 패스 쪽에 그 신호가 많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폴이 이렇게 약간 그 오른쪽, 그러니까 낮은 프리퀀시 쪽으로 이렇게 그 유닛 서클에 접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면은 이 그러니까 로우 프리퀀시 쪽 성분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 성분들은 이미 이렇게 작아가지고 상당히 많이 죽어버리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 가로축은 타임 샘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메가 0.2파이라는 프리퀀시죠. 그러니까 이건 로우 프리퀀시고 오메가가 파이인 게 굉장히 하이 프리퀀시 성분이죠. 그래서 로우 프리퀀시 성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 우리가 플레인 리버브를 쓰나 로우 패스 리버브를 쓰나 뭐 큰 차이는 없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렇지만 보면은 이 아래쪽 두 그림은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플레인 리버브의 경우는 어때요? 시간이 지나도 리버브 성분이 계속 이렇게 살아서 들어오죠. 하이 프리퀀시 성분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 로우 패스 리버브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면은 이 하이 프리퀀시 성분은 여기 오메가 파이니까 최대한의 그 프리퀀시 성분이잖아요. 굉장히 높은 프리퀀시 성분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거의 다 죽어버린다, 안 들어온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로우 패스 리버브 필터가 컴퓨터 뮤직에서 단순히 어떤 그 리버브 이펙트를 위해서도 쓰였지만 기타 스트링, 그러니까 기타 사운드나 드럼 사운드를 위해서 많이 쓰였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car plus strong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스트링 사운드를 모델링하기 위한 것이 있는데 그때 로우 패스 그 피드백 필터로 사용을 했던 게 이거다. 사실 이거는 뭐 가장 기초적인 그 필터잖아요. 이게 지금 타임 도메인으로 넘어가면은 그냥 2분의 1에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y of n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거 y of n이라고 쓸까요? 이거는 y of n에 xn 더하기 x의 n-1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그냥 평균을 취한 거가 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어떻게 보면 로우 패스 필터가 되는데 에버리징이니까요. 자,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여기 보면은 그 내추럴한 뭐 plugged string sound, 그래서 그 기타 사운드에 굉장히 잘 맞는다. 그러니까 기타 사운드의 경우에 잔향이 들어오긴 하는데
근데 잔향이 뭐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로우 프리퀀시 성분만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운드를 흉내내는데 이제 이 로우 패스 리버브 필터를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멀티 탭 딜레이에 대한 건데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대부분의 그 DSP 오디오 이펙트 프로세서가 뭘 가지고 있냐면은 어떤 그 멀티플 딜레이 타입 이펙트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보면은 일종의 뭐 제너럴라이제이션입니다. 이거는 Z의 인버스는 한 샘플 딜레이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D 샘플 딜레이 하는 걸로 좀 더 일반화 시켰고,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뭐냐면 이거죠, 그렇죠? 요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D 샘플 딜레이 한 것과 그다음에 2D 샘플 딜레이 한 거, 그다음에 3D 샘플 딜레이 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 있는 형태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멀티플 딜레이가 요거에 해당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링잉 딜레이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니까 뒤에 이제 계속 그 딜레이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링 사운드처럼. 그다음에 요 마지막으로 요것은 지금 A를 우리가 로우 패스 필터로 바꾼 거죠. 우리가 좀 전 섹션에서 그 로우 패스 리버브 생각한 것처럼, 그래서 로우 패스 링잉 딜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그냥 플레인 리버브고요. 이거는 이제 플레인 리버브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너럴라이즈하는 형태로 계속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뭐 이런 여기는 벌써 이제 Z의 마이너스 D승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필터가 뭐 FIR 필터가 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은 Z 인버스 대신에 이제 Z의 마이너스 D승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여기 Z의 마이너스 2승은 Z 마이너스 1승 곱하기 Z 마이너스 1승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D1, D2를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파라미터 D2를 집어넣어가지고 바꿀 수 있고요. 비슷하게 여기 Z의 마이너스 D승을 우리가 또 다른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링잉 딜레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 Z의 마이너스 D승, Z의 마이너스 D2승 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FIR 필터를 제너럴라이즈 해가지고요. 여기서 다이렉트하게 B0가 들어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리버브가 들어오는 어떤 하나의 브랜치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두 번째 세컨드 탭을 뽑고, 이걸 하나하나를 탭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first 탭이고 이게 second 탭이고 이제 third 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D2만큼의 리버브를 주는 그런 탭을 뽑으면은 이게 이제 멀티 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멀티 탭 어떤 필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좀 전에 설명드린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멀티 탭, 그러니까 1, 2, 3 이런 세 개의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그런 이제 멀티플 딜레이 필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플레인 리버브하고 그 다음에 로우 패스 리버브의 효과를 이걸로 이제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드백하는 G1 of Z가 있고, 여기 보면은 여기 G2 of Z가 있는데, 이걸 그냥 G of Z라고 똑같이 가정을 하고, 이거를 0.75로 놓는 게 그냥 그 플레인 리버브였었고, 이거는 이제 로우 패스 필터죠, 그렇죠? 로우 패스 필터로 집어넣는 거가 우리가 로우 패스 리버브였는데, 보시면은 이 G of Z를 0.75로 이렇게 컨스탄트로 놓으면은 리버브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임펄스 리스폰스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여기 보면은 로우 패스 필터를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습니까? 이 뒷부분은 로우 패스 성분밖에 안 들어오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너무 많이 딜레이 성분이 들어와 가지고 서로 에버리징 돼서 이 삐죽삐죽한 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에버리징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성분들이 많으니까 에버리징 되면은 이제 컨스탄트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플레인 리버브처럼 돼버리고, 요거는 이제 로우 패스 리버브처럼 구현이 된다라는 거죠. 이 멀티플 딜레이 이펙트 프로세서 여기에서 이 G1 of Z, G2 of Z의 형태를 바꿔감에 따라서 다른 필터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당연히. 자, 이것도 뭐 비슷한 테크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컨 오더 IR 필터가 있을 때 이것을 좀 더 제너럴라이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Z의 인버스 대신에 Z의 마이너스 D승을 대입을 해가지고 좀 더 바꿀 수가 있다, 형태를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그 분모에 그 근들이 이제 폴이 되는데, 우리가 A1, A2를 바꿔주면은 이게 시스템이 지금 스테이블 했다가 언스테이블 했다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언스테이블 하면은 이렇게 확 커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임펄스 리스폰스가 발산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프레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프레서는 뭐 기본적으로는 뭐 이런 식의 오퍼레이션이죠,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리가 너무 커지면은 그거를 이제 깎아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하드하게 리미트 시켜주면은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는 아예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거겠군요, 이거. 그러니까 플랫하게 보내주다가 y = x 형태로 보내주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지나면 그냥 깎아버리는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디스토션이 생기거나 그럴 텐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컴프레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드하게 하면은 이게 디스토션하고 똑같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 컴프레서 해가지고 그 다이나믹 레인지를 오디오 시그널의 다이나믹 레인지 자체를 줄여주는, 그래서 너무 큰 뭐 악기 소리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사운드들을 이제 확 줄여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아웃풋의 출력 자체를 이렇게 확 깎아주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아무리 크게 변해봐야 이제 여기선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또는 뭐 그 슬로우를 1을 유지시켜주지 않고 슬로우를 1보다 작게 만들어주는 거를 컴프레서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컴프레서인데, 이 리미터도 컴프레서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인풋 아웃풋의 그 기울기가 1로 내주면 그대로 밖으로 그냥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깎는 거. 그래서 기울기를 한 0.7로 줬다. 그러면은 이거는 컴프레싱 하는 거죠. 그 순간에. 그때 베리에이션 하는 시그널에 대해서 아웃풋 시그널을 작게 만들어 주니까. 컴프레서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게인을 곱해 주는데 이 게인을 이제 뭐 0부터 1 사이로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컴프레서가 되겠죠. 근데 그래서 컴프레서가 이 GN을 뭐 이렇게 작게 줄 때는 레벨 디텍터가 있어가지고 그 지금 소리가 너무 크다 일반적으로 그럴 때는 이 게인 프로세서를 조정을 해서 이 게인을 좀 더 작게 해주죠. 그것이 이제 컴프레서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인풋이 굉장히 작을 때는 그냥 그대로 나가죠, 그렇죠? 컴프레서 아웃풋이 그대로 나가는데 인풋이 매우 클 때는 어떻게 돼요? 컴프레싱을 해가지고 상당히 줄여서 나간다. 그래서 보면은 이 컴프레서 아웃풋을 보면은 소리의 크기가 큰 차이가 없죠. 근데 인풋 시그널의 차이는 이제 굉장히 크고, 여기는 그 밑에 수식은 그냥 뭐 여기 로가 2분의 1인 경우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여기가 이제 뭐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돼가지고 어쨌든 컴프레싱이 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0라는 어떤 스레시홀드가 있어서 그보다 크면은 컴프레서가 동작하고, 만약에 소리의 크기가 소리의 크기가 크지 않을 때는 이제 컴프레서가 동작하지 않고 그대로 리니어하게 아웃풋을 내주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